안녕하세요. 진리수학 연산 레벨 2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는 식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첫 번째 1강에서 문자를 배웠습니다. 이 문자가 문자 안에는 문자 안에는 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문자는 숫자를 대표할 수 있고요.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고, 이 문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수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이 숫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했습니다. 이 얘기를 선생님 굉장히 여러 번 하는 거는 이 수학을 배울 때 식을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이 숫자와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거를 가고 있는지 지도를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배웠을 때 훨씬 더 내가 문제를 대할 때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떤 거가 답이지? 라고 했을 때 숫자가 조건이 뭐였지? 이 식은 도대체 어떤 식이지? 이런 것들 혹은 이제 갓 중학교를 올라오신 분들은 예전에는 그냥 계산이라는 것만 했다면 이제는 식을 쓰는 처음 중학교 거를 배우는 분들은 이 식이라는 거를 문제를 보고 식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제 식에 대해서 배우면요. 이 수식은 숫자와 문자를 섞어서 나열한 것입니다. 수식은 수학의 언어거든요. 수식 또한 문자 안에 들어가는 숫자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식 또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중학교 1학년에 큰 단원으로 방정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식 중에 일부를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다항식이나 1차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식의 종류입니다. 이 식의 종류에 대해서도 아래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수식이 이렇게 수학의 언어로서 4a 제곱이라고 하면 a를 2번 곱한 거 문자에 사용할 때 이렇게 같은 문자가 2번, 같은 숫자가 2번 내지는 2번 이상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이 부분을 아래 곱해지는 숫자를 혹은 문자를 아래다가 쓰고 곱해지는 횟수를 위에다가 이렇게 써서 요 아래 있는 거를 밑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지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4의 2의 3승, a의 제곱승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2의 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 이렇게 식이 세워져 있다. 이럴 경우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a 자리에 넣는다. 요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를 어떤 수로 바꾸어 넣는 것. 이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또한 식의 값은 이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에 수를 대입하였을 때 계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에다가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자와 숫자의 곱에서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고 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플러스 6을 해주시면 이게 4 곱하기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2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마이너스하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로 생각해 주셔도 되세요. 마이너스 그냥 놔두고 7하고 2라고 마이너스 2 곱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14가 되겠죠? 이게 곧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2와 같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6 한다 하면은 16 더하기 14 더하기 6이니까
36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식의 값을 구한 게 되겠죠. 대입을 통한 식의 값. 자, 아까 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식의 분류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이 식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식의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항이 무엇이냐면요. 항은 3x 플러스 4y는 5에서 3x, 4y, 5와 같이 수 또는 문자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요 각각의 것들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지금 요는 7을 요거 빼고 5분의 3x 곱하기 3x 플러스 7 플러스 3분의 1 요거 같은 경우는 항이 뭘까요? 항. 네. 크게 보면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라고 하기 때문에 5분의 3x 곱하기 3x 플러스 7 요게 하나의 항입니다. 여기는 덧셈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문자를 배울 때 괄호를 친 거는 하나의 항으로 본다. 하나로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가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와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항이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 요게 하나의 항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수항은 뭔가요? 항 중에서 상수항이 있는 거죠. 상수항은 요 항들 중에 3x, 4y, 5 요 항들 중에서 5와 같이 문자가 없고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뭐 문자가 있는 거는 다른 항 이름이 있냐? 아니에요. 그냥 항입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것만 상수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개수는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 즉 일반 항에서 상수항을 제외한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부릅니다. 즉 3x에서는 요 3부분이 개수예요. 4y에서는 요 4부분이 개수고요. 요 상수항에서는 당연히 개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니까 얘는 문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네, 다항식 같은 경우는 항이 한 개거나 또는 여러 개의 항이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y도 다항식이고 3x 플러스 5도 다항식입니다. 근데 다항식이랑 단항식을 구분해서 보면요. 단항식은 마이너스 4y와 같이 다항식 중에서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단항식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다항식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차수 같은 경우는 항에서 문자가 숫자가 아닌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마이너스 5y 세제곱이다. 그러면 y가 3번 곱해졌기 때문에 3차 항이 되는 겁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즉 다항식이 한 개의 항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항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3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다. 그러면 요거는 x의 세제곱이 제일 높은 차수가 가장 큰 항이기 때문에 3차 항이 됩니다. 그러면 1차식은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가 1이 되는 요런 거는 그러면 1차식이 아니겠죠. 즉 요렇게 차수들이 1로만 이루어져 있는 x 한 번 곱해져 있고 y 한 번 곱해져 있고 얘도 1차항이죠. 얘는 2차항이죠. 그래서 1차항 아니죠. 얘 1차항이죠. 자, x분의 5 요거는 조금 독특한데요. 요거는 x가 분모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 처음 배울 때 지금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자가 분모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에 0을 넣거나 이러면은 지금 대입을 하거나 0을 대입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요 자체가 지금 유리수 안에서 나오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요렇게 된 경우는 분수식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하기 때문에 1차식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2x-3y 이것도 1차식이 되겠죠. 자, 이 1차식을 숫자를 계산하는 걸 우리가 배웠으면 식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식의 계산은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됩니다. 동류항은 문자와 그 문자의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얘기를 합니다. 상수항끼리는 당연히 문자가 없으니까 모두 동류항이겠죠. 이 1차식을 계산할 때는요. 곱셈과 나눗셈은 우리가 배운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과 동일하게 합니다. 즉 플러스끼리는 플러스로 곱해주고 나눠질 때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끼리도 플러스가 돼버리고요. 같은 부호는요. 그리고 절대값을 곱해주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런 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눗셈 하실 때는 역수의 곱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덧셈 뺄셈은 이 동류항끼리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계산 연습을 보면요. 이 동류항을 묶는 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렇게 아니죠. ab 플러스 ac 요거 할 때 a가 같이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요. b가 지금 문자라서 그러는데 요게 만약에 숫자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문자가 같잖아요. 문자와 차수가 같잖아요. 1차로. 그죠? 1차로 같으니까 요게 동류항이 됩니다. 그럴 때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동류항인 요 문자를 뽑아내주면 이렇게 결합 법칙을 써주시면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해보시면 12a-9 나눗셈은 정수와 유리수와 동일하게 아까 역수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로 이렇게 곱해주면 요거는 분배 법칙을 쓰셔야 되죠. 네. 분배 법칙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 앞에 거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4a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는 동류항끼리 자 2x랑 5x 요거 동류항이니까 두 개 같이 더해주면 2x 더하기 5x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모아줘야겠죠. 4y 플러스 9y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아까 요런 결합법칙처럼 해주시면은 2 더하기 5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9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7x 플러스 5y가 되겠죠. 자, 요것도 자 2차 항끼리 동류항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요거 그냥 한꺼번에 묶어버릴게요. 즉 마이너스 1과 플러스 4를 묶고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3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네 번째 거를 보면요. 여기서 분수로 돼 있어도 동류항은 여기 문자와 차수가 같은 요것들이고요. 4분의 3하고 마이너스 6분의 1을 묶어주고 x 그 다음에 숫자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는 무조건 동류항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요. 그러면 통분하면요. 12분의 9 빼기 2니까 7이겠죠?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플러스 4분의 1이죠.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가로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가로를 먼저 풀어주는 게 좋겠죠? 2x 자, 여기 요 소가로 먼저 풀어줄게요. 중가로 안에는 그냥 놔두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x 그 다음에 요건 전개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풀어주시면 2x 플러스 1 요거 마이너스를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플러스 6 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동료한끼리 해주시면요. 2x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3 6 하면은 7이 되죠. 7x 플러스 요거 상수한끼리 해주시면 5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오버하는데요. 10분에 맞추도록 노력할게요. 뒤에 개념 연습하기만 풀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연습하기 중에서도요. 수식 전의 부분 여기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 여기 요 한 장만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